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윤상원 기자가 가져온 엘리트 세습이라는 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부에서 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지금 미국은 계속 양극화가 심해지고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상위 계층의 노동시간이 늘어나면서 소득도 많아졌기 때문에 다른 중하위 계층이 이거를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2부에서는 이어서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백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1부 녹음을 마치고 그 쉬는 시간에 두 분의 성토가 이어져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이게 맞냐?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중심의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이분이 말하는 그 돌려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실리콘밸리에 수백만 달러씩 받는 개발자, 그리고 그 반대편 뉴욕에 있는 초고소득 그 금융맨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불평등의 원인이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 돈 많이 버는 사람 뭘로 돈을 많이 벌겠어요. 맞아요. 무슨 뭐 한둘 뭐 아주 유명 유튜버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 그냥 노동자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없으면 결국은 그러면은 대대로 전통적인 부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그건 정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딱 한국은 아직은 방금 얘기한 게, 미국은 막 유명 로펌 변호사들이 막 몇 천만 달러 이렇게 받아가잖아요. 파트너 변호사들이. 근데 한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건 백현 기자가 더 잘 알겠지만, 뭐 파트너급, 뭐 유명 로펌 파트너급 변호사들 몇십억 뭐 이런 정도라는 거죠. 몇백억 몇천억씩 받아가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회가 그러면은 더 평등한 건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공부해서 그 자리를 찾아간 사람이 없는 자리를 그냥 대대로 물려받은 게 많은 건물주, 그 사람들이 차지를 하는 건데, 그게 더 좋은 사회인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말하고 싶은 대안은 약간 좀 사회주의 약간 그런 모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항상 똑같은 게, 능력주의를 비판하는 분들은 평등한 사회로 가자고 하는데, 그쵸. 그게 현실 정책이 되는 순간 그냥 현상 유지. 그렇죠. 전통적인 부자만 좋은 정책이 맞아요. 돼요, 항상.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개발자들 중에 좋은 대학교 안 나오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많지 않지만 막 실력이 있어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셔. 그분이 없어지면 결국은 계속 대대로 이렇게 쌓은 부가 있는 학벌만 좋은 그 사람들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맞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물론 아예 대안이 그런 쪽은 아닌 거긴 한데, 그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대안이 너무 약해서 이 책을 아마 끝까지 읽어보시면 대안에서 약간 맨 끝 챕터에서 대안을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힘이 빠지는데 저희는 4부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점이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좀 공감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얘기할 부분이 이 계층이 왜 고착화되는가. 근데 이게 교육을 통해서 고착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가 그 마이클 샌델 교수 공정하다는 착각.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좀 많이 다루긴 했죠. 근데 비슷한 맞아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위 계층이 애들 교육에 투자를 해서 명문대로 진학을 시키고 이 명문대에 진학한 애들이 결국은 그 말했던 고소득의 금융업이나 뭐 실리콘밸리에 뭐 아니면 변호사나. 그렇죠.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명문대를 나온 것 자체도 능력주의로 따지자면 되게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교를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공정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디테일을 맞아. 봐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뭐 교육을 출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미국 입시제도도 보고, 한국은 아직은 어찌됐든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내신, 수능 아니면 이제 학종을 많이 보죠. 지금 듣는 저희 청취자분들이 40, 50대가 많으시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3대 그거예요. 수능, 내신, 학종. 근데 수능, 내신도 물론 이렇게 연구 같은 거 보면 다 무조건 고소득 애들이 물론 점수가 높죠. 학원도 열심히 보내고 뭐 그럴 테니까. 근데 학종, 수능 이런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면 학원비나 이런 게 있으면은 애를 가르쳐가지고 중계급에서
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학종은 뭘 보죠? 학종은 우리 때 있었던 건가? 나 잘 학종은 모르겠네. 이제 거의 많이 소멸이 돼 버렸어요. 스펙 보는 거 스펙, 활동, 스펙, 입학사정관 뭐 이런 거. 네네네. 제가 되는 이제 거예요. 그런 걸로 들어간 그러니까. 거죠. 수시. 그렇게 된 거죠. 시스템 그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부터 전성기였어요. 맞아요. 2010년대부터 막 무슨 외국인 전형이니 맞아요. 학종 전형이니 저도 영어 뭐 우수자 이런 걸로 네, 들어갔으니까. 그게 막 컸다가 지금 거의 또 확 줄어들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뭘 쓰지를 못하게 해요. 그냥 다시 다 점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뭐 조민 같은 경우에도 그쵸. 어쨌든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입학을 한 거니까 그런 게 좀 불공정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게 근데 그래서 이게 왜 사람들은 수능도 잘 사는 집 강남 애들이 잘 보거든요. 근데 왜 그거는 화 안 내면서 학종에만 유독 이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학종은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인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집에 예를 들면은 지방의 공업도시 이런 데 가면 그 연봉 1억 넘는 분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다 막 벤츠 끌고 다니시는 분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이 있어도 그 학종은 해드릴 수가 없어. 서울에 있는 대도시가 아니면. 맞아. 그렇죠. 네, 한 대에서 집안에 돈이 있다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대대로 잘 사는 애들만 가능한 거고 요번에 잘 산 노동자 가족은 그걸 뚫을 수가 없어. 뭐 면접 이런 거 보면 애들 면접 보면 뭘 보겠어요. 막 가면은 해외여행 얘기도 하고 자기 엄마랑 갤러리 간 얘기도 하고 이런 애들 뭐겠어요. 그게 아비투스거든요. 근데 집에 돈이 있다고 그걸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미국은 이미 그 아비투스를 보는 입시 체제가 자리를 잡힌 거예요. 그럼 뭐 명문대들 다 그렇게 뽑잖아요. 뭐 애들 면접 보고 추천서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고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19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대학들이 귀족적. 그래 오히려? 그래서 여기 책에 나온 되게 재밌는 예시가 있어요. 예일대 졸업생이 구술 역사 학자랑 인터뷰를 했을 때 했던 얘기인데 뭐 이렇게 뭐 건너서 무슨 예일대 입학처장이랑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이 학생이 그러니까 자기 고3 시절이겠죠? 그 고3 시절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입학사정관이 야, 너 지원하면 합격할 거야. 그래서 진짜 실제로 지원을 했더니 그냥 합격을 해버렸대요. 그건 부정입학 뭐 아니야? 백을 썼나? 그러니까 부정입학이죠. 그러니까 되게 허술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그때 그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류층의 대를 잇기 위한 일종의 통로 역할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고등교육기관이라는 그런 뭐 그거 간판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간판이 있으면은 상류층에서 활동하기 되게 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라기보다는 귀족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었대. 이게 1950년대 말 이후부터 좀 더 입학 체제가 바뀌고 그 SAT가 그러니까 물론 SAT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SAT가 뭐예요? 그 미국의 미국 수능. SAT를 쳐서 보통 SAT 점수랑 뭐 학생부에 있는 스펙들을 종합해서 미국 학생들은 미국 대학을 들어가는데 SAT라는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런 시험이 1901년도에 개발이 됐지만 1950년대 말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60년대에 들어서 점점 SAT 점수도 더 보고 입학 과정도 말하자면 좀 더 공정해진 셈이죠. 그래서 귀족 자제라기보다는 좀 더 능력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물론 사립학교 그러니까 뭐 SAT를 많이 보는 것도 아까 우리 왜 저기 뭐 강남 학생들이 어차피 수능을 잘 본다라는 언급을 그렇죠. 잠깐 했지만 시험 점수는 돈을 넣으면은 돈을 넣고 부모가 꾸준히 관리를 하면은 애가 머리가 너무 나쁘지 않는다는 일정 수준이 나오죠. 점수는 SAT는 그리고 수능보다는 점수를 더 높이 따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SAT 점수를 도입하고 좀 더 공정해지는 줄 알았더니 점점 이제 사립학교 출신들 그리고 되게 뭐 잘 사는 집안 자제들이 SAT 점수를 높게 얻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학생들은 SAT와 학생부 그러니까 뭐 무슨 대외 봉사 활동 뭐 어디로 해외로 나가가지고 봉사 활동을 했느니 뭐 안에 있는 동아리 고등학교 동아리 회장을 했느니 학생 회장을 했느니를 되게 크게 보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써서 제출을 하기도 해요. 하버드는 그래요. 하버드는 이제 입학 에세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스펙들이 바탕이 돼야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 학생들이랑 이런 있는 집 자제들이 훨씬 당연히 유명해지겠죠.
그렇죠.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기준으로 옛날보다는 뭐 능력주의에 입각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아까 말한 아비투스 입시요. 이것도 결국은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굳이 엄청난 소득을 벌지 않았던 시대고 지금은 한 끗 차이로 엄청난 소득 격차가 나오니까 당연히 다 이 명문대로 몰리고 그러면은 그런 뭔가 아는 사람 통해서 연주를 통해서 하고 뭐 어렸을 때부터 돈 들이고 하는 입시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부터 돈 들이는 입시라는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주제가 능력주의의 함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능력주의가 들어올 부분이 없어 보이는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능력주의가 뭐냐면 이런 능력주의도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육열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 원래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방과 후 학교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냥 애들 알아서 각자 놀고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고 혼자 SAT 공부하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방과 후 학교, 뭐 코치, 시험 대비 업체 같은 게 되게 성행하고 있대요. 그게 다 우리 아시안들이 미국 가가지고 선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타이거만 문화를 만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국인이나 중국인의 그 치맛바람 엄마를 영어로 타이거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교육열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맞아. 그것도 왜냐하면 중산층이나 하층 좀 계층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쓸만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대물림이 된다는 건데. 제가 며칠 전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보셨을지 모르는 작전명 바시티 블루스라고 네. 부정 입학 스캔들이라는 부제를 달고 나온 그 넷플릭스였는데 미국 그게 얘기예요? 네, 미국 대입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 미국은 또 스포츠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스포츠 선수로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구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사진을 막 합성을 해가지고 수구 선수인 것처럼 해가지고 수구 선수 전형으로, 그러니까 특별 전형이죠.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시키는, 그게 너무 쉽게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이게 되게 실제 있는 그 엄청 거대한 사건이었어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든 건데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이제 미국판 스카이캐슬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게 다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돈이 많고 다 능력 있는 약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인 그쵸. 거고, 엄마 아빠 변호사라던가 의사라던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연줄 해가지고 이 선생님이 있어요. 그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 코치지. 선생님처럼 네, 그 코치한테 딱 연락을 해가지고 뭘 해달라. 그럼 그 사람이 쫙 그 계획을 짜요.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면 된다 해가지고 막 이거를 뭐 수고하는 다른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사진을 얻어다 달라고 한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합성해가지고 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분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작가는 그 이런 식의 그러니까 능력주의라고 이분 이름을 붙인 이런 입시 때문에 상류층이 편중된 입시가 된다.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옛날처럼 그 낭만적인 시대의 입시가 더 긍정적이라는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히려 더 일로 와가지고 그런 게 개입되지 않을 더 심플한 입시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더 옛날로 가면 더 암투국이 심해질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게 기여 입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애들이 기여 입학을 하면 쟤는 능력이 없는데 돈으로 입학한 애라고 이제 낙인이 찍히는데 대신 이렇게 연문을 좀 통해 가지고 들어가면 와 쟤는 능력이 있는 애다라고 이제 자기 힘으로 이제 들어온 애고 그런 약간 낙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런 식으로 더 보내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런 입시 체제에 제가 회의적인 이유가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많은 알바를 해봤는데 다 애들 가르치는 알바였어요. 다. 그러면은 제가 그 한 번은 그 이제 지방에 있는 도시에 내려가가지고 주말마다 공부방 선생님을 했어요. 그것도 월급을 진짜 많이 줬거든요. 일주일에 하루씩 일하는데 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줬던 것 같은데. 그래요? 왜냐면 그 지방 도시에는 서울에서 온 선생님이 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냥 애들 다 앉혀놓고 아파트 1층에 있는 그냥 공부방인데 다 애들 앉아서 수학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 맞고 수학 문제 풀고 그거 계속 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다 수능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왜냐면 걔네들은 수능 외에는 무슨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부모님들도 학력이 거의 다 고졸이시거든요. 그 집은 그냥 그 동네는 돈은 많아요. 그 왜 공장이 대형 공장이 뭔지 있거든요. 알아. 그러니까 거기 중엔 간혹 진짜 스카이 간 애들도 나오고 그러니까 걔네는 그냥 그 공부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중에는 올라와서 목동에서 특목고 가는 알바를 했어요. 여기는
목동이니까 일단 다 소득도 다 높으신데다가 다 중산층들이고 그러죠. 그럼 애가 들어오면 이렇게 다 그 면접관들이 쭉 앉아서 면접관들이 앉아서 컨설팅을 해요. 뭐 너는 이과 지원했으니까 이거 봐와서 가져와. 그리고 이 책 뭐 가져오라 그러고 우리가 책도 정해주죠. 이 책에 뭐를 넣어라. 그럼 엄마랑 그거 상의해요. 엄마 아빠도 막 변호사 의사니까 엄마 아빠도 막 넣어줘. 그리고 해외 경험도 녹여줘요. 막.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우리 컨설팅 선생님들이랑 막 걔를 만들어. 그러면은 제가 출하된다고 생각하는 게 6개월만 지나면 진짜 얘는 태어날 때부터 도곡과 가고 싶었던 애처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는 제가 그 알바 처음 했을 때는 야, 이런 애들이 무슨 특목고냐 뭐 특목고가 아무나 가는 데야 이런 생각을 했다가 다 가죠. 나중에는 그냥 아무 감흥이 없어. 어차피 넌 6개월 있다가 그 인물이 돼 있을 거야. 막 얘가 막 다 프로이트만 거의 평생 프로이트만 꿈꾼 것 같은 애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입시라는 게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뭔가 이렇게 뒷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분이 이게 능력주의라는 건데 이게 능력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이게 귀족적인 입시인 거고 좀 더 능력주의 입시로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능력주의 입시가 아니라는 말인 거네요, 남궁 기자. 그렇죠. 이거는 오히려 이거 미국의 자기들의 흐름에서 봤을 때 이건 능력주의라는 건데 사실 엘리트 이거나 저거나 엘리트 입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남궁 기자가 교육을 출입하고 있으니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이런 미국 입시의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고교 학점 뭐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학부모가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는 얘기일 텐데 한국도 글로 가려고 했죠. 뭐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도입되거든요. 고교 학점제 되면 이제 국영수 과목 이런 거가 아니라 막 드론 뭐 방송 뭐 이런 거 뭐 무슨 신문 방송의 이해 뭐 이런 걸 애들이 만드는 거예요. 막 다양한 과목 만들고 다양한 과목이란 게 뭐겠어요? 우리나라 수능은 국영수 탐 체제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다양해지면 당연히 수능도 바뀔 거예요. 뭐 절대 평가제로 바뀌든지 아니면 합불제로 바뀌든지 그러면은 수능은 별로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뭘로 보겠어요? 그러면은 내신도 절대 평가화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학종만 남는 거거든요. 그럼 명문대들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해요. 자기 명문대 애들은. 명문대들은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그게 사실 편하죠. 물 관리하기가 좀 더 편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잘 사는 애들, 뭐 이렇게 좀 교양 있는 애들 뽑아 놓으면 문제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만 잘하고 자기네가 봤을 때 자기 말도 잘 들을 것 같고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 하는 애들. 그러니까 대학들은 정시로 수능만 뽑는 걸 싫어해요, 별로. 자기들 애들을 보고 뽑고 싶어요. 맞아. 자기들이 원하는 스타일. 근데 그게 누구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분은 그런 류의 입시가 능력주의 입시라고 하지만 이미 이것도 엘리트 입시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충분히 능력주의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그 첫 번째로 사시 존폐 그 관련한 이슈가 떠올랐고 왜냐하면 이제 로스쿨이 되면서 뭐 오히려 이제 학교마다 면접도 중요해지고 맞아요. 이제 학교의 학벌도 중요해지고 그런 거니까 약간 그게 능력주의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귀족주의적인 그런 입시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그 수능이 아니라 학종 위주로 보는 뭐 고교 학점제로 그렇죠.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입시가 바뀌는 것에 대한 그 좀 그 문제 의식이 느껴지긴 했어요 예전에. 그거는 중상층이 중산층을 막으려는 입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탑 티어에 있는 서울 대도시에 사는 그 상류층이 중산층들을 막으려는 입시인 어떤 거죠. 게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런 뭐랄까 학종적인 입시들 있잖아. 학종 같은 입시들. 입시사정관제나 이런 것들. 물론 지금은 정부는 뭐 입시 제도를 정시를 늘린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미 고교체들 다 바꿔놨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다 입시도 바뀌겠죠. 근데 이제 저도 수시로 입학한 사람으로서 저도 힘들었던 게 뭐냐면 그 영어 특기자 전형은 학원이 다 강남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노원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든 거야. 버스를 타면 1시간 반씩 가가지고 수업을 듣고 10시에 끝나면 1시간 반을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조사를 했었던 것 같아. 그 고3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래서 손을 들려고 했어요. 그 강남구에 안 사는 사람. 근데 그 반에 30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랑
지금 저랑 친해진 언니 그 둘만 강남구에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였냐면 제가 그때 이제 중국에서 전학을 와가지고 일반고에 다녔을 텐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제가 영어 입시자로 특기자로 간다고 하니까 저를 때렸어요. 때렸다고요? 네, 중국에서? 야자를 한국에서 한국에서? 야자를 빠진다고 하니까 네가 뭔데 그런 걸로 대학 갈 생각하지 말고 내신이나 챙겨라 이러면서 저를 때렸어요.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하는 얘기니까 전 그때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내가 입시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강남에 있는 그 강남의 파라곤이나 이런 데를 외고나 이런 데를 다니는 친구들은 그게 뭔지 너무 잘 아는 거야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 학교 자체에서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게 해주고 우리는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강남에 살아서 애를 강남러로 키우고 이제 그치. 강남러가 아닌 애들은 그것조차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전형을 준비하는 게. 그리고 그게 딱 차이가 뭐냐면은 그거를 왜 백현 기자가 강남을 갔겠어요? 그거는 현장 인강으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강이 안 돼. 왜냐면 면접인데 어떻게 인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하우는 절대 인강으로 전수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만 노하우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의 이 입시를 비판은 충분히 능력주의적이지 않은 입시라서 오히려 문제인 거지. 맞아. 그 저는 오히려 좀 주된 그거는 좀 오히려 심플한 입시 체제 플러스 이제 그런 배려 전형 이런 걸 늘려야겠죠. 맞아. 충분히 그런 거를 병행을 해서 이렇게 사회 이동성과 정정당당한 이 입시를 만들어야지. 이걸 애매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면, 왜냐면 요즘에 한부모 가정 전형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 맞아.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진짜 많아요. 와 진짜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한민국은 이혼하면 유리한 게 너무 많아요. 청약도 유리해, 대출도 맞아. 유리해, 입시도 유리해. 근데 한마디로 그런 변형이 생기다는 거 자꾸.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심플하게 배려하는 분들 따로 전형 만들고. 그래, 그게 어떤 그 정보가 싸움이 되면 안 된다니까. 그쵸. 정보가 싸움이 되면 또 돈을 주고 정보를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 느꼈던 건 차라리 그 입시 전형이 없었으면 저도 수능에 올인하거나 그치. 뭐 그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한 건데 그게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 고3 때는. 그 되게 서러웠던 기억이 있어. 그래서 뭔가 확실히 우리가 공정하다는 착각할 때도 그랬지만 교육 얘기가 나오면 한국적 현실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맞아요. 이분들은 오히려 나이브한 것 같고 이게 무슨 능력주의 입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우리보다 보면은 뒤에 있어, 아직.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은 그리고 여기 미국 할리우드 영화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잖아요. 엄청 능력 있는 흑인 소년이 하버드대 총장님의 편지 받고서는 막 입학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추천서 받고 입학하는 막 안아주고 이런 거 나오죠. 학과장님이 안아주고 해서 입학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우리나라 그 전문대학원 체제도 제가 옛날 취재에서 느낀 거는 이거는 개천에 빠진 용을 쪽 빨아주는 체제지. 개천에 빠진 용들을 구해주는 시스템이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좀 들어가는 체제지. 주변에 보면 의사 선생님들 자녀들 중에 의대 떨어지면 무조건 의전원 준비시켜서 어떻게든 집어넣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의전원이 생기고 나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든 집어넣더라고. 왜냐면 면접 다 아는 거고 맞아요. 준비 다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다양한 걸 보고 점수만 보지 않고 하는 거 좋은데 항상 현실로 오면 그게 새끼리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편하게 점수만 보는 게 오히려 훨씬 공정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